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 시장 드라마틱했죠? 드라마틱했고요. 오늘 신고가. 신고가 뭐 여러 개 나오고 예. 반도체 쪽이 오늘 진짜 그 센 종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증시의 가장 호재와 악재는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 네. 그 다음에 아니야 이거 아닐까 싶기도 그러니까 한데. 호재와 악재를 구분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잠시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네. 가족분들? 지금 화면 보시면 오늘 딱 핵심입니다.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샀어요, 주식을. 오랜만에 좀 샀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 삼성전자 6천억 샀거든요. 현물 기준으로. 대단하지. 그러면 이제 3천억은 판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하이닉스 팔았더만. 그렇죠. 하이닉스 2,200억 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침에 우리가 그 뉴스를 시초에 접하고 난 다음에는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홍보실에서 일단 확정된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목표는요 8월까지 HBM3E 퀄 통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삼성전자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8월 달에 통과하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계속 수율이라는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잡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 발열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하더라도 저는 8월 달에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지 않다라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빠져서 끝났고요. 삼성전자는 올라서 끝났다는 게 이게 지금 내일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화면과 같이 볼게요. 우리 가족분들 약간 시장 측면에서 볼게요. 3천억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대표님 1조 7천억 샀습니다. 선물을. 야, 대단해. 여기 보이시죠? 가족분들 보이시고 1조 1천억을 기관이 샀어요. 주식을. 굉장히 웃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들 선물 플레이에 따라서 기관의 금융투자가 왔다 갔다 한다.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선물을 사니까 금융투자에서 전체 1조 1천억 산 것 중에서 1조를 금투에 산 거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선물 플레이 연계돼서 차익거래에 들어갔다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좀 뭐 이따 바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2조 때 샀을 때 그 다음날 이틀 연속 된 적 있었느냐 했을 때 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왕창 사면 내일 또 왕창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사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또 위클리여서. 맞아요. 그러니까 좀 배팅이 좀 들어온 거죠. 좀.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여태까지 패턴이 어떻습니까? 가족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 또 팔아요. 또 외국인들이 여태까지는. 셀 뉴스로 하지. 맞습니다. 내일이라 그런 부분은 아닌데 내일도 그럴 거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이 항상 바뀌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패턴은 당일날은 좀 팔았죠. 그러면은 내일 좋은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영업이익 추정치 삼성전자 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현재가 1. 잠시만요. 추정치 보면은 여기 다트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보면 추정치가 보이시면 FM 가이드 기준으로 8조 3천억까지 올라갔어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러면은 좋은 거 다 압니다. 여태까지 지금 계속 추정치가 올려왔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증권가에서 8조 뭐 잘 나오는데 8조 5천억 부르는 데도 있고 어찌됐든 8조대 이상은 찍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찍은 지가 몇 년 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굉장히 호재 맞죠. 레거시 좋아지고 다 좋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HBM 뉴스에 따른 일종의 내일 새로운 뉴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선물의 패턴과 지금까지 실적 발표의 패턴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저는 그냥 외국인들이 한 2천억, 3천억 샀으면 괜찮은데 1조 8천억까지 이렇게 크게 사버리니 내일 팔면은 또 그래도 껄쩍지근해서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오후에 소부장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대표님. 많이 올랐죠. 예, 갑작스럽게 빵빵빵 올라왔는데 저는 매수를 안 했거든요. 내일이 걱정이 돼서. 맞습니다. 내일 만약에 삼성이 내일 빠져요. 그러면 소부장 또 안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다가 소부장은 빈집입니다. 저도 알아요. 오늘 원익 IPS도 급등 나왔고요. 뭐 DI 다 나왔어. 예. 오로스. 맞아요. 오로스도 세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최근 시장 분위기가 항상 그날 다 다른데 또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세론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세론이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 버리면 또 오늘 샀던 것들 또 몇 프로 물려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좀 조심스러웠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우리 가족분에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일단 8월 정도까지 삼성전자가 HBM3 퀄리티 통과 목표를 하고 있다 정도는 팩트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뭐 글로벌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항상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오늘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화요일 날 왔다 갔잖아요, 대표님. 화요일 날 왔다 갔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저 초주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기도를 언제 할까 이제 그쵸. 타임 예. 저 카운트다운 들어갔었지 우리가 예, 근데 속으로. 제가 그랬죠. 이번 만약에 원래 패턴대로라면은 화요일 날 빠지고 그 다음날 빠져야 된다. 그런데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로 돌아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왔다. 저는 포트 줄이거나 팔지도 않았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논리가 뭐냐면 어찌됐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국채가 급등을 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이제 국채금리 좀 빠졌잖아요. 4.3 초반대까지 빠졌죠. 4.4에서. 그러니까는 외국인들 베팅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에 코스닥의 그런 엄청난 하락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의 하드한 리밸런싱 때문인 것 같다. 그게 맞은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정부에서 배당소득세 관련해서 분리하겠다. 분리과세하겠다. 그리고 저율과세하겠다. 이런 부분이 뜨니까는 그 배당 관련, 저 PBR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는 있었던 일은 제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니케이 신고가요. 그러니까 오늘 다 괜찮았어요. 네. 해외 증시도 다 좋았어요. 저 중국만 좀 안 좋고 맞습니다. 예. 항생도 차라리 좋았네. 니케이 신고가 썼고요. 그리고 대만 보시죠. 대만 신고가 썼습니다. 야 대단하네. 예. 저기서 무너졌으면 저기 쌍봉으로 우리가 되게 불안했을 그렇죠. 텐데. 이게 지금 쌍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TSMC가 대단하긴 해요. 그러니까는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증시가 꼭 빠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여전히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는 종목별 쏠림 현상은 여전합니다. 맞아요.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수급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거죠. 아직까지도 땅굴 파고 있는 거 똑같고요. 종목들 보면은. 진짜 코스닥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오늘도 뭐 보니까 657개 올랐는데 881개가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오늘 나름 오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또 많아요. 더 많네. 네, 더 많고. 바로 이제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저는 그때 7월 1일 날 보이시죠? 7월 1일 날 거래대금 7조도 안 나왔어요. 6조 9천억인데 보이시죠, 가족분들? 오늘 9조 2천억 나왔어요. 그래도 꽤 늘었어요. 늘었는데 뭐가 늘었겠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제 질문 뭘 것 같으세요? 저거 거래대금 1등 HLB입니다. 바이오. 예, HLB입니다. 그러니까는 HLB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소위 바가 있는 팬들이 있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HLB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니 보이시죠? 오늘 거래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일단 HLB, 네오셈 CXL 테마지 않습니까? 그리고 HLB 제약. 이 세 개가 그냥 그런 거 이슈 플레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에코프로가 없는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시총 1, 2등짜리가. 그죠? 그거 보면 삼천단 제약도 높고요. 그러면 지금 거래가 있었던 종목들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매매를 할 거면 시장에서 알고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예. 왜냐면 예전처럼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잖아요. 예전 시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좋아지고 나만 알고 있는 것도 실적이 좋아지는 내가 공부를 해서 포인트를 확인했으면 막 바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달 있든 두 달 안에 반응을 했거든요. 반응했는데 지금은 반응이 조차가 안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니 이것들을 이쪽 가서 단타 친다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는 뭐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중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지를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맨다 맨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동안 잘 오르던 것들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단 팔아가지고 그걸로 들어오른 쪽을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매일 얘기 드리지만 가족분 지겨우실 거. 근데 지금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실적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파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또 밑에서 많이 빠지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과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라봤자 밑에서 한 3%? 요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요 3% 먹으려고 수익을 아니 3% 수익을 날라고 고객 자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단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정 이쯤면 됐겠다라 하는 트레이더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올랐다가 또 빠지고 대부분 투자분들이 종목을 못 들고 있겠다 이 표현을 하는 게 뒤돌면은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그 그래프가 재밌어. 쭉 한 2, 3% 오르다가 보면은 갑자기 매도가 쫙 쳐서 맞아요. 다시 쭉 내려와. 그러다 다시 또 투자 심리로 쭉 올라가면 또 쫙 내려와. 이게 매도 물량이.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 거는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들어오는 거가. 그렇지. 그러니까 최근에 주도로 했던 애들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나머지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제가 이오 테크닉스 좀 말씀드려 아까 저기 본부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밑에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 외인기관 쌍끌이 들어왔는데 오케이 다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그 제가 지난주 찐시장에 말씀드린 거 보시면은 오늘 이오 테크닉스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보고서 나왔고 일단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된다. 그래서 꽤 그럴 듯한 논리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게 고민을 했던 거죠. 아침에 삼성전자 퀄테스트 사실 아니다. 삼성전자 향해서 가장 성장성 있는 주식 이오테크 저도 압니다. 다이싱장, 레이저. 그런데 여태까지 안 움직였거든요. 안 움직였는데 이게 레포트가 나오고 실적 관련 부분이 붙으니까는 외인기관 쌍끌이가 붙는 거죠. 요즘은 외인기관 쌍끌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종가까지 유효한 거죠. 안 붙으면 개인만 사고 있다 혹은 외국인만 사고 있다 그러면 밀려요 또. 맞아. 예,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논리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 5회 소부장이 오를 때 저희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소부장 오를 때 같이 올라섰던 세 개, YC 이런 것들이 있죠. 보시면은 13% 올랐어요. 그리고 DI 이런 것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움직였을까요? 물론 반도체 그 HBM 검사 쪽 다 압니다. 아는데 왜 이렇게 매매가 들어가겠습니까? 변동성이 큰 걸 아는 겁니다.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아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세 종목 이거 뭐 얘랑 이제 테크인까지 세 종목이 되겠죠. 시장에서 소부장 올라올 때 가장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세게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먹었어요 수익이. 이게 장중에 얘가 종가에 11%인데 장중 20% 갔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수익이 나면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윗꼬리가 달리는 거죠 지금 종목들이. 그러니까는 누가 먼저 아 소부장을 사느냐. 그래 적당히 수익 나면 또 파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DI 저점이다 해가지고 매수코를 했다 치더라도 내일 삼성전자 애매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른 쪽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는 그렇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요즘 매매를 좀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상승이 나오면 뭐라고 할까 자꾸 팔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생기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누가 먼저 팔기 전에 그렇죠. 이게 이제 심리가 모이고 하면서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트렌드처럼 맞습니다. 단타가 자꾸 예, 늘어나는. 시장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젠 뜨면 팔아야지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눌려있을 때 사야 되는 이런 식의 매매 패턴이 또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삼성 붙은 것만 산대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쓰고 보시면 그만큼 그쪽이 안 올랐거든. 그렇죠. 보시면 봐보세요 대표님 여기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전, 삼성 SDI까지 외국인 매수 상위가. 그러니까는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가 대표예요.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전기, 우선주, 삼성 SDI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아까 서부장 잠깐 말씀드렸고 뭐 전략은 여러분들 각자 세우시긴 한 건데 일단 내일의 그 변수는 꼭 대비를 해보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길거리 싸움에서는 그 선빵 먼저 날리는 게 그렇죠. 이기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더니 예. 우리 주식 시장이 무슨 길거리 싸움판처럼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네. 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유동성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탁금은 47조인가 57조 늘어났다며요. 한 7조. 조금 늘었어요, 조금. 예. 근데 적당한데 이게 그 예탁금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상은 뭐냐면 개인들이 주식이 급등이 나올 때 팔잖아요. 파는데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이렇게 썩 늘어나지 않는. 뭐냐면 팔고 사야 되는데 증시에 그렇게 크게 대기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게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 저는 그냥 이런 현상들이 일단 당분간은 금투세 해결되기 전이라든지 혹은 미국발 대선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안타까운 얘기지만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우같이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갖고 이제 지금 보면은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최근에 외인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 밸류업 관련된 게 어떻게 됐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지금 금융주들이 최근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밸류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업도 하나의 테마로서 그럼요. 예. 지난 4월 달처럼 뭔가 다시 꿈틀꿈틀대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사실은 4월 달까지 싹 움직였고 한 두어 달 쉬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서 잊은 거죠. 밸류업 다시 안 가나 했는데 어제 보시면은 KB금융 이렇게 쫙 변동성이 생기더라고요. 보이시면 장중에 어제 장중에 변동성이요. 야. 6% 올랐다가 0.4%에 끝났어요. 어제? 어제요. 나 오른 것만 봤네. 어제 올랐다가 그래서 이틀 연속 네. 올랐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무서워요. 삼성생명 볼게요, 대표님. 삼성생명도 오늘 장중이에요. 오늘 저기 7% 급등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또 3%에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거 매도세가 막 몰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오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팔더라고 요새. 그러니까 미리 사놓은 거죠. 기관이 먼저 딱 매도 시작을 하고 그러면 바로 개인들도 그냥 따라가는 네. 방식으로. 이게 지금 이 밸류업도 이제 슬슬 매매 플레이가 돼가는 구간으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KB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한 두어 달 동안 거의 4월부터 거의 시세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다가 신고가 뿅 나오면서 이제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논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어제 발표된 거 있잖아요. 배당소득세 관련. 이게 정부에서는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선진화 방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포트들이 이쪽으로 옮긴다는데 요거를 우리 개인 투자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하기 좀 어렵다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빠질 때 사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매매 안 돼요. 매매 안 돼요. 이거 진짜로 매매하면 화딱지 나서 힘들어요. 안 움직여서 사놓으면은. 우리 그 자기 수양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내가 이제 나는 내가 너무 사는 산이로 쏘이다. 빠른 손가락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제 금융주를 매매하시는 것도 그런데 지금 우리 4월 달까지 밸류업 우리 가족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보험주 한번 갔다 은행주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키움증권 증권주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게. 아니 근데 증권주가 야금야금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연초서부터 미래에셋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업황을 봤을 때는 제 은행 업황은 저 좋은 거 인정을 해요. 근데 증권 업황은 저 거래대금 보세요, 대표님. 증권 업황 안 좋습니다. 실적은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행보다 좀 덜 하드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키움증권이 아시다시피 2호로서 먼저 밸류업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거 먼저 대장주로 치고 가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 이걸 사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밸류업도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또 이제 그 지수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ETF라든지 이런 나올 테니까는 지금 시장이 너무 빨라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9월 달에 있었을 것 같은 현상이 화요일 날 나타났잖아요. 제가 기억하실 겁니다, 가족분들. 그러니까는 오히려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매매거리가 우리 가족분들이 없을 때는 이쪽으로 일단 쳐다보자. 단 금융주들이라는 밸류업 관련주들은 박스 상단부에 사면 물린다. 좀 오르는 걸 기억을 하고 해놨다가 적당히 박스권 하단부라든지 떨어졌을 때 천천히 사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 그 내 차례가 올 때 뭐 9월이든 그때 다시 차례가 올 때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해보자. 지금 패턴을 보니까 올랐으니까는 파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윗꼬리가 팍팍팍 달리잖아요. 이게 미리 샀던 분들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신고가 났다고 매플라이가 좀 지저분해요. 또 그러니까는 이런 분위기가 밸류업도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배당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가능성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워킹하고 있다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하여튼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삼성 실적 발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도대체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좀 걱정도 되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생기기도 하고. 여태까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었거든요. 맞아, 나도 기억하는 게 삼성전자 영업 실적 영업이익이 그 12조인가 13조 나왔던 21년도 그때도 그날 빠졌어. 그래가지고 와 내가 예상치가 11조인데 2조 더 나왔네, 뭐 1조 얼마가 더 나왔네 했는데도 그날 하락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실적 관련한 플레이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제 경험적으로는 그 일주일 전에 마이크론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마이크론 보고 힌트 얻고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론도 그랬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밀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러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른 건 다행이에요. 너무 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지금 2,824인데 근데 예전 지수 신고가 때랑은 제가 말하는 톤이 계속 다 다르잖아요. 이게 썩 좋은 시장 아니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만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장인데. 그렇죠. 그것만 사타 팔았다. 그러니까 거기도 갖고 있는 것도 안 돼요. 갖고 있어서 비중 조절해야 돼요. 요즘은. 샀다 팔았다. 예,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삼성전자가 내일 발표하는데 내일 LG전자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전 오후에 아마 이런 실적 플레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봐라. 삼성전자는 외국인도 샀다. 삼성전자. 그렇지. 그게 아니 외국인만 샀나? 기관도 샀어. 네. 기관도 2,200억 정도 산 것 같은데. 기관도 많이 샀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샀으면 이게 실적 좋은 건 아는데 뭐 팔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내일 지켜보도록 하고요. 안 팔았으면 좋겠으면 제발 부탁인데 안 팔고 그냥 보유만 하자. 보유만. 왜냐면 전자가 땅땅하게 살아 있어야지 소부장도 움직이고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그렇게 좀 아침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빵 떴다가 이렇게 빠지는지. 그리고 컨센서스 아까 말씀드렸죠. 8조 3천억이에요. 일단 컨센서스가.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게 8조 5천억도 좀 보이니까 그 서프라이 나오려면 8조 후반대 나와야 돼요. 서프라이즈는. 근데 그냥 딱 요거만 보고 8조다 이래서 와 하시지 말고 8조 후반대 9조 때까지 나와야지 그게 빅 서프라이즈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LG전자 플레이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한번 써보죠. 만약에 되면은 소부장 하면 돼요. 계속 유지되면은. 그런데 판다. 아니다. 하면 그 돈 또 어디 가겠습니까? 바이오. 혹은 2차전지. 지금 오늘은 생각보다 그러게. 2차전지가 약했거든요. 근데 테슬라 그러니까. 짱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동시에 급등을 나왔으니까 한국에서도 이 두 개가 같이 올라주면 좋은데 유동성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데 보이시면 지금 이게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딱 별로 유의미한 LG 에너지 솔루션 유의미한 거는 없거든요. 아직은 지금 여기서 한 번 정도 좀 쳐줘야 돼. 40만 원대까지는. 그렇지. 예, 그런데 추세가 좀 확 서야 되는데. 근데 시그널은 나오긴 나왔어요. 바닥 시그널 나왔고 이게 뭐냐면 LFP 배터리부터 처음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LG 엔솔도 ESS 쪽 기대감으로 충분히 형성될 수 있고 ESS 하면 또 삼성 SDI예요. 그러니까는 2차전지 쪽이 저는요 좀 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 오르긴 올랐고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자리를 위쳐주고 2차전지 거 돌려주면 시장이 순환매를 이쁘게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방송 전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동호회 같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이러한 어떤 그 투자 클럽들 여기에서 그냥 갑자기 이게 슉슉슉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또 쏠려요 또. 이게 너무 거칠거든. 맞아요. 하드합니다. 굉장히 하드해서 일단 그거는 뭐 우리 장에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인 이후에 그 다음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요 요런 아이디어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삼성전 실적 발표하고 이제부터 실적 발표 시즌 시작이 되잖아요. 되면은 기존에 5월달에 6월달에 좋았던 것들이 뭐냐면 이건 제가 계속 힌트를 좀 드리긴 드렸어요. 화장품 좋다, 음식료 좋다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오늘까지 좀 밀렸어요. 오케이 다 인정을 하는데 슬슬 시장에서 요것들이 이제 사 모아야 되는 거 아니면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좋을 겁니다. 수치동에 다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스트 인 타임 사람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잘 살려고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0주를 매수하려 치면은 그 정찰병이라고 그러죠. 100주, 200주 정도는 지금 최근에 하락을 통해서 슬쩍 던져놔도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는 환경이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또 고점도에서 한 20%씩 밀려 있거든요. 또 그쪽에. 뭐 삼양식품도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밀리는 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내가 조성을 해보자.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고 근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얄궂죠.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밀려있을 때 내가 사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분들? 이러고 갈 겁니다, 이러고. 좀 며칠은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게 내일 바로 내가 단타를 하고 뭘 하고 이런 상황, 실적 가지고 관련주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최근에 또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 결제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뭐 카페24가 좀 밀리기도 했는데 결제 관련 섹터에서 알리테무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제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계속 나와요. 이거는 내러티브가 아니고 숫자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쪽인데 실적은 잘 안 나오죠. 아직은 안 보이는데 만약에 시장이 내러티브로 돈다면은 그런 소프트웨어스러운 이쪽으로도 일부 돈이 돌 수가 있어요. 그 종목들은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돌 때 생각보다 빠르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쪽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내가 생각하는 성장성 있는 쪽 그리고 되는 쪽에서 매매를 해보자. 근데 당장 그게 돈이 한꺼번에 움직이진 않고 시즌별로 맞춰서 움직이니까는 일단 내가 정찰병을 가놓자라는 부분이고 바이오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바이오가 몇 종목이 안 돼요 지금 대표님 움직이는 그러니까 게. 바이오 가운데서도 대형 몇 종목 네. 한 서너 종목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것 같은데. 편하게 HLB 그룹 중 하나. 그리고 최근 3일 전부터 움직인 펩토론 비만 치료제 하나. 근데 만약 비만 치료를 내가 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펩토론 하나만 해야 됩니다. 괜히 인벤티질에 뭐 D&D 파면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대장해야 됩니다. 대장. 어차피 수급은 거기 쏠리기 때문에 기관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한 게 뭐 오늘 올라온 게 그래요.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이런 것들. 그러면은 대여섯 개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투자자분들은 HAB 올라간다고 HAB 생명과학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할 거면 대장해야 됩니다. 또 역시 바이오 안에서도 조금 확정적인보다는 시장에서 인정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지금은 나만 봐가 없다니까는요. 이 정말로 나만 봐 해서 내가 시장에서 알아줄 때 기다리다 내가 진 빠져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옛날엔 그랬어요. 저평가 그러잖아요. 했는데 그 위치가 낮아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징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회자가 돼요. 텔레그램 안에서. 한번 훅 돕니다. 그 다음에 움직여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한 군데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적어도 한 3-4군데 정도는 이게 비슷하잖아요. 다.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자가 돼야지 다 하니까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또 핵심은 뭐냐면 올라야지 더 올라요. 근데 돌았어요. 내용이 훅 돌았는데 안 올랐어요. 그러면 안 사요. 그러니까 이거 안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올라야지 뿅 사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매매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내가 땅굴 바닥바닥 박박박 기고 있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기존의 결제 관련 일부 그리고 뭐였죠? 실적주 일부 그리고 바이오 일부 이게 지금 쏠리는 거 여기 다예요.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혼자만의 어떤 아이디어로 딴 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냥 배속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지. 그냥 지문 없어지죠. 언젠가 생기겠지 하면서. 언젠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아이디어가 최근 나온 게 현대차 우선주들 좀 얘기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괴리율이 좀 있으니까. 우리 어제 이나무 교수님이 저 영상 봤어요. 오셔가지고 그분도 근데 그분이 원래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출연하셨는데 그때서부터 얘기했어. 그게 현대차 우선주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그렇죠.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이렇게는 먹을 수 있다. 배당 확대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또 우선주가 또 아시잖아요. 또 화끈하니까는 요런 저희 아이디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동차 일부 한 5개 정도 섹터 되잖아요. 그 안에서 그날 집중을 받는 것들 확인하고요. 하더라도 정찰병 보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확인 좀 비중을 실으실 거면은 확인하고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요즘은 제가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아니고 확인하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 맞겠다라고 좀 첨언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거 외국인의 선물 동향?
선물통이 아침에 봐야죠. 근데 아침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잘 질문해 주셨는데 선물이 언제 시작하죠? 45분에 시작해요. 그런데 대부분 45분부터 분봉 눌러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45분부터 9시 사이에 팔다가 시장을 또 사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9시 전까지 선물 패턴이 약간의 휩소 느낌이 좀 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이게 45분부터 9시까지 한다고 외국인이 산다고 신났다. 판다고 그게 아니고 최근에 시장 패턴이 9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 그 추세가 유지되면은 거기부터 확인하고 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급하게 9시 10분, 5분 그러시지 말고 제가 여태까지 실패한 게 9시 3분에 산 거 다 실패했어요. 근데 9시 15분에 산 거 실패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조금 확인하고 저희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